상식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깨워내고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박근혜 최순실이 삥 뜯고 다니는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 다 들통이 나겠지. 그지? 그거야. 그걸 막으려는 거야. 예. 종교적으로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그 사회적인 이 계급 이론으로 바라보면 이건 글로벌 자본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놈들을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전권을 주는 대신에 뒤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빼가는 거야. 미친놈한테 윗자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걔한테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그 뒤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지. 이게 옛날에 왕정시대에 가능했던 일이야. 왕정시대에 그 미친 왕에게 전권을 주고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했거든. 그래서 시대가 변한 거야. 근데 지금 이 2010년 이후에 소위 그 OECD 국가라고 얘기할 만한 세계 선진국가라고 얘기할 만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미친놈들이 뽑히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광기의 시대를 만들고 그 광기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왜 그 미친놈 전략 미치광이 전략 내가 이 구역의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개난장을 피는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 말을 섞으려고 안 한단 말이야. 피한단 말이야. 그걸 노리는 거야. 미치광이 전술. 응.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다. 그래갖고 자기가 미친 척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걔를 피한단 말이야. 그걸 노리는 거지.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그 전법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 누구니? 트럼프, 푸틴, 김정은 다 똑같아. 에르도안, 두테르테 다 똑같아. 아베도 마찬가지야.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니까 그 최순실이가 막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연병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연병 마케팅이지 일종의. 박근혜 최순실은 연병 마케팅이야.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랑 푸틴이랑 아베나 뭐 트럼프 이런 애들은 미치광이 마케팅. 연병 마케팅이야, 연병 마케팅. 예. 그래가지고 멋대로 해먹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게 그 누구였어? 그 북유럽에서 온 학자, 동유럽 출신의 어느 사회학자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 지젝. 슬라보의 지젝.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게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다.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다. 슬라에보야? 슬라보야가 아니라 슬라에보인지 하여튼 그 지젝이라는 교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동유럽 출신이란 말이야. 동유럽 출신의 그 교수가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한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게 뭐냐? 소위 그 미디어를 장악하고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대자본. 미디어와 그 자본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뿌려내는 그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유권자들이 통제된 정보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짜 뉴스를 뿌린다는 게 정보를 통제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박근혜 지지자들은 지금 완전히 희생되고 있는 거야. 잘못된 뉴스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걸 진짜 믿고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그게 거짓말인 걸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자기는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한데 신념까지 있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권력을 휘두르면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체제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그 국민 하나하나가 어때야 돼? 대통령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의 이 대자본이 그 미디어와 그러니까 미디어와 IT 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뿌려대면서 정보를 통제하고, 그래서 자기의 극렬 지지자들한테 난동을 피우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나갈 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봐봐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진짜 보수들한테 묻고 싶어. 이렇게 나라가 계속 분열되길 원하는 건지.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좌우 대립을 하고 보수 진보 대립을 해가지고 성대결, 세대 대결을 해서 그렇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은 건지, 나는 진짜 자칭 보수들에게 묻고 싶은 거야. 망치 부인은 엄청 지적이시죠? 라고 물어본 블랙이야.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박사모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래. 똑같아. 그 푸틴 지지자들도 똑같고 아베 지지자들도 똑같아. 같은 모습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어. 긍정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만 쪽팔린 거 아니다. 우리만 쪽팔린 거 아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지지자가 난동 피우는 그 수준으로 푸틴 지지자나 아베 지지자나 트럼프 지지자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쪽팔림은 아니다. 긍정적인 요소죠. 네, 아주 긍정적이야. 다른 나라의 그 소위 미친놈 지지자들도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만 쪽팔려 하지 말자. 당당하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미친놈들은 언제나 준비된 숫자가 있어요. 미친 자들은 준비돼서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10% 이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어느 나라나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10% 이내야. 그러면 뭐냐면 그 10%를 극렬 비판하는 반대편 10%가 있어. 가운데 80%는 침묵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 이런 수준의 것들이 10%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다수의 90%를 지배하고 있다고. 왜? 가운데 정상적인 80%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운데의 80%가 그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귀찮으니까,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침묵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10%가 난동을 피우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그 10%의 난동이 국가 전체를 망쳐. 그동안에 이 80%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그냥 내 앞길만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10%의 개난동이 나머지 90%의 삶 전체를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솔직히 더 직격탄을 받는 건 침묵하는 80%예요. 왜냐면 이 난동꾼 10%와 걔네들을 비판하는 이 10%, 이 대놓고 비판하는 10%는 먹고 살 길이 있어. 자기 나름.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반대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고 침묵하라니까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해자야. 진짜 피해자. 10% 난동꾼이 사고를 쳐서 국격이 떨어지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무역업의 여러분 남편이 무슨 물산에서 돈 잘 벌어오세요? 연봉이 높아요? 곧 잘릴 겁니다. 왜? 이 10%가 난동을 피워서 결국 그 정상적인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력 조정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누구야? 순종적으로 일 열심히 한 애들을 잘라. 왜냐하면 나쁜 놈들은 늘 상사의 비리를 쥐고 있거든. 성실하게 일 잘한 사람부터 자르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먹고 살만하다고, 오늘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저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근혜 탄핵 무효라고 외치는 저 난동을 그냥 외면한다면, 외면한다면 결국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니까? 결국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어쩔 수 없이 난동 피우는 애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침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론은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당신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빛과 어둠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이다. 이제까지 괜히 엮여가지고 욕먹고 시끄럽기 싫으니까 외면했던 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박근혜가 정말 탄핵당하면 안 되는 애야? 탄핵을 꼭 당해야 되는 애야? 박근혜가 탄핵을 꼭 당해야 되는 애야? 탄핵하면 안 되는 애야? 탄핵을 당해야 되는 존재잖아. 그죠? 탄핵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탄핵을 당해야 된다는 걸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주권은요, 저 10%의 난동꾼들이 또 박살낼 수 있어요. 이 80%의 민주주의자들이 지금 귀찮아서 외면하면 결국은 쟤네들이 여러분의 밥그릇을 뺏고 나라 전체의 경제를 지금 봐봐. 황교안이가 하고 있는 짓이 뭐야? 사드 부지를 확정짓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의 당장 무역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업에 종사한 사람들, 대중국 무역에 종사한 사람들 이제 곧 실업자 돼. 이게 몇 달 안에 풀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촛불을 들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지치죠. 지금 11월부터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이야. 우리나라가요, 이제까지 한 가지 사안으로 넉 달을 싸운 적이 없어.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래. 온 국민이 넉 달 동안 한 가지 주제를 잊지 않고 계속 싸워온 건 지금이 처음이야. 4.19 혁명, 그거 4월 19일부터 4월 27일에 끝나. 4월 28일인가? 60혁명도, 60, 그 항쟁도 6월 10일에 시작이 되었고 6월 29일에 끝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촛불이 10월 말에 첫 촛불이 켜지고 실제로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가 100만 단위로 모인 거 아니야. 그래서 11월부터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꼬박 지금 넉 달을 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야 지금 우리가. 16주 동안 촛불을 끄지 않고 계속 싸워온 거야. 16주가 아니지 18주. 네. 그렇죠. 3.1운동. 그러네. 맞네. 3.1운동이 1년을 갔어요. 예. 3.1운동이 1년을 갔어. 그래서 이 3.1운동이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게 외국에까지 가서 그 외국에서 동조하는 활동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3.1운동하고 세월호 두 개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3.1운동하고 세월호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 그 3.1운동을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받아서 그 나라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했던 3.1운동을 일으켰던 게 그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야. 세월호 같은 경우는 내가 깜짝 놀란 게 미국, 유럽, 캐나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잖아. 어느 나라나 다 있잖아. 그래서
그 세월호 투쟁이 내가 볼 때는 3.1운동 이후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한민족을 각성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촛불, 예, 이번 촛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예요. 2주 남았어요. 내일, 그러니까 기회는 3번이야. 3월 1일, 3월 4일, 3월 10일. 11일이지. 그죠? 아니다. 11일까지도, 만약에 10일날 결론이 나면 11일은 아니겠지만, 예. 그 결론이 3월 13일날 난다면, 우리는 3월 11일까지도 싸워야 돼요. 예. 이제 사실은 내가 2월 28일까지만 살아있겠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뼈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 뼈가 다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막 그 온몸에 오한이 들고, 이 오한이 나가서 열이 훅 나면 뼈가 이렇게 바스러지는 것처럼 아파요. 지금 이게 뭔 증상인지. 좌우지간 지금 그 2월 28일까지만 살아있겠다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풀로 다 써버렸더니 이틀 쉬었어, 내가 2월 달에. 지금 이제 몸이 정상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3월 1일, 그 다음에 3월 4일 2번이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가 3월 1일, 3월 4일 2번에 걸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돼. 예.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결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끼리 쌈박질하느라고 내가 볼 때 지금 촛불이 꺼지고 있어. 촛불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야. 대선 지지자들이 지랄을 연병을 해가지고. 후보별 지지자들이, 이 갈라져서 지랄 연병하느라고 촛불의 기운이 흐트러진 거야. 내가 2월달까지는 무조건 탄핵에 집중하자 그랬잖아. 무조건 탄핵에 집중하자고 그랬는데, 여전히, 당원 모집하는데, 선거인단 모집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촛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촛불이 지금 힘을 못 잃는 거지. 힘을 못 이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결국은 뭐냐면요.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돼도 표를 못 얻어. 내부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황교안 봤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거 황교안이야. 황교안이 지금 임시 공휴일로 정할지 말지, 그 다음에 언제로 할지 황교안이 정해. 그런데 네가 황교안이면 너 투표하기 쉬우라고 임시 공휴일 해주겠냐고. 임시 공휴일 안 해줘. 임시 공휴일 안 해주고, 지금 그 문재인 지지자들은 무조건 임기는 5년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거 틀림없이 문제 될 겁니다. 좌우지간 지금 황교안이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규정하고, 황교안이랑 선관위가, 그리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보궐선거니까 그냥 알아서 투표해라 이래버리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요? 개박살 나겠죠. 그 다음에 3월 초에 만약에 탄핵이 됐다. 그럼 황교안이가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다가 투표 날짜를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 안 하고 놀러갈 가능성이 커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 투표를 꼭 해. 그런데 지금 이 내부 경선 과정에서 죽고 죽이는 쌍욕을 했다. 그러면 그래놓고 황교안이가 징검다리 휴일에 딱 투표한 날짜를 정했다. 아니면 4월 말에 하긴 하는데 휴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대부분 직장에서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에 12시까지 일하는데 언제 투표하겠어? 그리고 투표하는 당일날 박원순 선거 때처럼 일단 투표소의 위치를, 박원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며 투표소를 싹 바꾼 거야. 원래 우리 동네에서 항상 여기 초등학교에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서 투표를 안 하고
무슨 노인정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 항상 가던 투표소가 아니면 항상 가던 투표소가 아니면 투표소를 검색을 해야 되잖아. 그 투표소를 검색하는 컴퓨터를 다운시켜 버렸다니까. 원래 3개의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해킹에 염려된다고 2개를 잘라버렸어. 선관위 직원이. 그래서 디도스가 걸려가지고 투표소 검색을 못한 거야.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원순이 당선된 거 아니야.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디도스 걸었던 거지. 그 선관위 직원이 잘랐다는 거 밝혀졌어. 근데 걔는 처벌 안 받았어. 그 당시에 선관위 직원이 그 인터넷선을 자른 건 나름대로 방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래서 처벌 안 받았어. 기가 막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네가 황교안이야. 그러면 너가 이번 선거 때 어차피 야당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임시공휴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선거하는 당일날 그 투표소를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바꾼 투표소를 검색하고 싶은데 안 가르쳐주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내부 경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 지지자들을 완전히 등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A 후보, B 후보, C 후보 중에 A 후보가 1등을 한다고 쳐 당내 경선에서. 근데 B 후보하고 C 후보를 죽어라 짓밟았어. 그러면 B 후보, C 후보 지지자들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선거 나가서 어차피 네가 될 거니까 한번 나가봐. 우리는 그냥 놀러 갈래. 실제로 정동영 때 그랬다니까. 실제로 정동영 때 투표율이 낮았어요. 엄청 낮았어요. 야권표가 투표 거의 안 했어. 지금 내부 경선을 하면서 계속 대선 후보 이간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 요원들이. 근데 보니까요. 한동안 요원들이 우리 방에도 안 오고 열심히 각 후보 진영에 가가지고 이간질을 시켰던 거야. 그러다가 내가 그 후보별로 이간질 시키는 게 국정원이다 했더니 덩다리가 줄어드는 거야. 예. 덩다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이간질을 하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각 사이트에 티가 나는 거야. 그죠? 각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 욕한 애들은 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났어. 원래는 막 국정원 애들이 주동을 뜨고 덩다리들이 따라붙어서 싸움이 나야 되는데 지금 한 2, 3일 동안 그 덩다리가 확 줄어드는 거야. 맞아요?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내가 본 장면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각 사이트에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얘가 욕해요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그 후보를 비난하는 애는 티가 나는 거야. 그쵸? 요 한 2, 3일이야. 요 2, 3일 동안에 국정원이 주도하고 덩다리들이 따라붙어서 막 편갈라 싸우던 싸움이 지금 중단이 됐어. 이간질하는 애들이 티가 싹 나죠. 티가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애들이 티가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덩다리들이 안 붙었다는 얘기야. 덩다리들이 막 따라붙으면 티가 안 나. 그냥 전부 다 난장판인 거야. 그런데 이간질하는 애들이 티가 난다는 건 뭐냐면 덩다리들이 안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에 와서 난동을 피워 요즘에. 어제 그제 난리도 아니었어. 그쵸? 뭐라 그러나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난동을 안 피웠었어 와서.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나 지네들이 이제 막 덩다리를 키워가지고 싸우려다가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현실은 아직도 싸움박질 중이야?
지금 현실은 아직도 쌈박질 중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덩다리가 확 줄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같이 얹어가지고 누구 편들면서 싸우던 애들이 싸움이 좀 줄은 걸로 나는 봤거든요? 덩다리들이 지금 줄었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며칠 전 제 방 들을 때 짜증날 정도였다? 저건 지금 내 말의 반대말인데? 덩다리가 지금 줄긴 줄었죠? 예. 말리고 있다. 지금 상황이 쟤네가 노리는 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그 심리전담반이 각 후보 진영인 척 하면서, 각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싸움을 해가지고, 그 싸움으로 덩다리들을 유도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야. 그래, 이래서 지금 더민주에서 누가 후보가 돼도 본 게임에 임시공휴일 되고 임시공휴일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내상을 많이 입게 되면 서로 쌈박질해서 저쪽을 완전히 짓밟아 놓으면 얘네들이 본 게임에서 투표 안 해버리면 본 게임에서 투표 안 해버리고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투표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깨달은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덩다리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난 얘네들은 덩다리가 아니라 국정원이라고 봐. 왜냐면 진짜 덩다리는, 그냥 이제 일반 덩다리는 분위기가 훅 꺼지면 지도 안 써. 그런데 분위기가 꺼졌는데도 계속 글 쓰면 그게 국정원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좌익교수를 그래서 잡은 거잖아. 내가 2011년 1월 14일에, 맞지? 2011년 1월 14일이지. 그 2011년 1월 14일에 연평도 북계갤러리랑 맞짱을 떠가지고 14일날 더 이상 망치부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애들이. 내가 금지어가 돼. 걔네들 게시판에 망치부인에 대한 글을 전부 다 쓰지 못하게 했어. 애들이 그래서 쑥 빠졌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글 썼어. 15일날 국정원에서 좌익교수가. 그래서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뭐라 그러나 일반적인 덩다리들은 훅 빠졌고 끊임없이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애들이 요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무슨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또 넘어갔다며. 그게 누가 뭐 10억 무슨 돈에 관계되고 뭐 어쩌고저쩌면서 카페가 난리가 났다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그 여성시대 카페 만들었던 게 국정원이라고. 처음부터 그 카페 만든 게 국정원이야. 여성시대, 남성시대 나눠서 만들어서 성대결 구도로 만들어낸 거야. 예. 그 여시가 만들어진 게 2009년인데요. 2009년이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으로 온 해야. 2009년 2월 달에 원세훈이가 막 그 청문회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원세훈이가 이명박이 2008년에 광우병으로 완전히 깨지고 나서 자기네 쪽 여론조작단이 필요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그 여론조작단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2009년에 남성시대, 여성시대를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다시피 한 거지.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카페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이 아니라 그런 걸 만들자고 부추기고 붐을 유도한 게 국정원인 거야. 그래서 여성시대, 남성시대로 계속해서 성대결 구도로 2012년을 간 거지. 그러다 2013년에 박근혜가 당선이 되니까 그 남성시대를 먼저 해산한 거야. 남성시대를 먼저 없앴어. 왜냐면 그 남성시대에서 계속 여자도 군대 가라, 여자도 군대 가라 그 논리를 2009년부터 12년까지 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도 군대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남성시대가 주 멘트가 사라진 거야. 여자도 군대 가라는 그 말이 여자도 군대 가라는 그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성시대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성시대도 덩달아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어. 그런데 그 잊혀지다시피 했던 그 여성시대가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LR인가? 그런 이제 그 DSLR 그 카메라 동호회가 있는데 그 카메라 동호회에서 이상한 이벤트를 해. 무슨 이제
저장 용량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 공지를 본 사람이 몇 명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성시대 쪽에다가 야 그런 게 생긴단다 이러면서 누가 우리 옛날에 공유했던 야한 동영상을 다시 공유하자 이러면서 말을 올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SLR 그 사태가 터져. 그러면서 여성시대 카페 얘기가 이슈가 되는 거야. 그 과정이 그 여성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애들이 그 연관자들이 뭔가 이상했다고. 그때 그 내가 어떻게 알면 제보로 알게 된 거야. 그 이벤트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띈 것도 아니었고 알려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하자라고 다시 저기 여성시대에서 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자고 누군가 동을 떴고 그래서 재미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성대결 구도가 됐어. 그게 15년 5월 달이야. 근데 내가 그 15년 5월 달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는 그 여성시대 남성시대를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국정원이다 싶어서 내가 그걸 다룬 거야. 이거 국정원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 성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지금 공작한 거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무한도전 사건이 있어. 무한도전 사건이 뭐냐면 무한도전에 걔 장머식이라는 개그맨이 결합을 하기로 했는데 걔가 옛날에 그 막말했다. 여성 비하 막말했다. 그 얘기를 논란으로 만들어. 그것도 다 한 팀이야. 그래서 그 장동민 막말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애들이 여성시대 사건도 같이 일으켜.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 2015년에. 메르스 직전이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여성시대 사태가 논점이 됐는데 그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때였어. 근데 내가 이걸 먼저 친 거야. 그랬더니만 그 여성시대 얘기가 쑥 들어가면서 나온 게 메갈리아야. 그 중간에 여성시대에서 뭐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하나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도 야 너네 국정원이지 사람들 그러니까 걔네가 또 안 돼가지고 세 번째로 만든 게 메갈리아인데 그 메갈리아가 만들어질 때 강남역 살인사건을 활용해. 강남역 살인사건도 웃기는 사건이었잖아. 멀쩡한 놈이 평상시에 멀쩡했던 놈이 여자를 무차별 살해한 거잖아.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지나치게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자꾸 여론화했어. 막 뭐 포스트잇을 붙이자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서 여성 혐오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 혐오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성 혐오란 얘기를 막 퍼뜨리면서 메갈리아로 화력을 모으려고 했던 거야. 그때 뜬 게 메갈리아잖아. 그지? 그래서 성대결 구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강남역 살인사건을 터뜨리고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노린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게 사이트의 역사라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게 이제 2004년에, 서프라이즈가 분열이 됐지. 2004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인가 5년에 서프라이즈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새누리당이, 이 네티즌을 양성을 해. 네티즌 부대들을 양성을 하고, 걔네들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러면서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2004년부터 벌어져요.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했던 애들이 새누리당 조직으로 흡수가 돼. 그래서 얘네들이 2006년부터 그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걸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그래도 뭐 특별한 게 없다가 안티 MB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 걔네들이. 안티 MB에 많이 들어가 있다가 노노데모를 따로 꾸리고 2008년에. 근데 안티 MB는 100만이고 노노데모는 5만이었기 때문에 잽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그래서 만든 게 여성시대 남성시대야. 그래서 여성시대 남성시대를 만든 거야. 그 전에 2007년에 박철닷컴 옥소리닷컴. 옥소리닷컴 박철닷컴을 만들어서 2007년 하반기에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뉴스를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 옥소리 박철 기사로 도배를 하는 거야. 매주 별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그게 2007년에 옥소리 박철 사건을 활용해서 팀을 나눴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남성시대, 여성시대로 팀을 나눴고, 그리고 나서 타진요를 만들고, 타진요를 만들었고, 그게 2010년이야. 2010년에 타진요를 만들었고, 2011년에 2011년이 10년 말에 연북계를 만들고, 연북계를 만들었다가 나한테 초전 박살 당하고, 그리고 2011년에 미건스를 만드는 거야. 2011년에 미건스를 만들어서 그 미건스 안에서 마치 우리 편인 척 여론을 물타기 하는 그 사이트를 활용하고 2012년 총선 이후에 말아먹고 미건스를 싹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유하고 일베를 띄워. 오유는 진보, 일베는 뭐 보수 이러면서 두 개 사이트를 대립하는 그 사이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뭐 일베하세요, 오유하세요. 너 일베하냐, 오유하냐.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뭐래더라? 오늘은 뭐라 그러지? 촛불이냐 태극기냐 요렇게 묻죠. 그죠? 촛불 가냐 태극기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시키는 구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12년에 여름에는 일베냐 오유냐 미건스라 그랬고, 미권스 미래 권력이라 그랬고, 어떻게 된 거냐면 2011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선거라잖아. 그 박원순 시장 선거를 할 때 사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던 건 나였어요. 우리 잘 생각해봐. 그때 그 오세훈이가 사표를 던져. 그러면서 광로연 사태가 터지고, 내가 광로연 사태를 봉합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천정배 박영선 경쟁을 해서 천정배 떨어뜨리고 박영선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박영선이 박원순한테 양보해야 된다. 그런 구도로 나는 쭉 가고 있었어. 그지? 그런데 갑자기 그 박영선하고 박원순의 토론회를 해요. 낙검수에서. 그러면서 낙검수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낙검수가 갑자기 끼어드는데 원래 김어준이 박원순하고 옛날에 아는 사이였대. 그래갖고 낙검수가 갑자기 10월 달인가 들어오는 거야. 10월 초에 박영선, 박원순 그 토론회 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내용을 막 퍼뜨려.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망치 부인하고 낙검수가 박원순 당선의 주역이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분위기를. 근데 나는 그 10월에 박원순이 당선되자마자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잠수를 타버리고 낙검수는 계속 방송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11월 달에 11월 첫째 주에 150만이 다운받았다. 둘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 셋째 주에 600만이 다운받았다. 11월 넷째 주에 1000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1000만이면 5,000명 중에 한 명이잖아. 5천만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낙검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낙검수를 2011년 11월에 그렇게 띄운 게 난 의도적인 세력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조사를 쫙 했지. 조사를 쫙 했더니 내가 추적해왔던 국정원 그 끈앞풀들이 낙검수를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디로 유도를 했냐, 미권수로 띄우더라고. 미권수로 가자, 미권수로 가자. 미권수로 가자, 미권수로 가자 그러면서 그 11월에 미권수를 막 띄우는 거야. 10월 초까지 미권수의 회원수가 26,000이었어. 그런데 11월에 그 국정원 끈앞풀이 붙어갖고 미권수로 가자고 막 붙어갖고 16만을 만들어. 12만인가 16만을 만드는데 하여튼 12월 초쯤에 한 10만이 넘었었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정봉주를 너무 띄우더라고. 깔때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얘들아,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정봉주 다친다. 그게 11년 12월 첫 주에 내가 한 말이야. 그리고 그 12월 마지막 주에 정봉주가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교도소 징역 1년형 받고. 그러면서 미관스가 무주공산이 돼. 원래 그게 정봉주 팬클럽인데 정봉주 팬클럽이 무주공산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론 작업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런데 한명숙은 전투형이 아니라 관리형이야. 그래서 한명숙으로 가면 총선 못 이긴다. 그런데 내가 이인영 계열이기 때문에 김근태계라서 이인영을 민다. 그러면서 미관스에서 나를 밟았어. 그러면서 한명숙을 당대표 만들어. 그래서 12년 대선 총선에서 박살이 나. 12년 총선 박살나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웃기는 게 뭐냐, 미건수로 가자 그래갖고 미건수에서 1월 15일까지 한명숙을 그렇게 밀더니 1월 16일부터 한명숙 욕을 하는 거야. 미건수가. 그래놓고 통진당 선거운동했어. 그때 봤던 사람 기억나요? 2012년 1월 15일부터 4월달까지 통진당 선거운동했어. 미래권력에서. 그 본 사람들은 알아. 실제로 그렇게 미권스에서 그 통합진보당을 막 띄우면서 뭐 거의 미권스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에 총선 때는 하여튼 미권스가 주도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그러면은 통진당이 뭐 한 30석 이겼냐고. 그때 10석도 차지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리고 도리어 새누리당이 싹 먹어버리잖아. 12년 총선에서. 그리고 폭력사태 일으켜가지고 해체해버려. 통진당 폭력사태가 일어나니까 미건스에서 막 부끄럽다. 통진당을 지지했던 내 스스로 손모가지를 꺾고 싶다 이러더니 미건스가 공중분해돼. 그래갖고 거의 뭐 몇 명만 남고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뜬 게 오유하고 일베야. 그래서 오유하니 일베하니 그거를 분위기를 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유 일베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주 무대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13년에 그 남성시대가 사라져. 남성시대가 사라지면서 여성시대도 도리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별로 빛을 못 보게 돼. 그런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드러나게 되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여론 조작하는데 눈치를 보았던 거야. 13년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석기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우성 간첩 사건 일으키고 그랬다가 간첩 사건의 증거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터지잖아.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이랬던 거. 그게 이제 일베에서 주도했는데 그때 이제 일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를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때 일베 무용론이 나와. 세월호 때.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 일베에 많이 가 있었어. 근데 세월호가 딱 터졌는데 일베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나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한 거야. 그래갖고 어린 학생들이 일베를 다 안 해버렸어. 미친 새끼들 아니냐. 그러면서 일베를 떠나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일베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돼. 세월호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뜬 게 팟캐스트야. 그때부터 띄운 게 팟캐스트야. 예. 그래가지고 팟캐스트 게시판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야. 근데 나는 팟캐스트 게시판을 안 읽고, 근데 꼭 보면 그 팟캐스트 게시판에 보는 몇 명밖에 없어. 우리 방 시청자들도 팟캐스트에서 다운을 받아도 후기를 보거나 쓰는 사람이 없어. 근데 꼭 몇 사람이 와가지고 팟캐스트 지금 후기가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이 누가 팟캐스트 후기를 보고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팟캐스트가 수상하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나 달라 그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지난 총선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팟캐스트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정의당 선거운동 했잖아. 작년에. 기억나죠? 작년에 그 팟캐스트 애들이 더민주 낙선운동하고 정의당 선거운동하고 계속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여론을 주도할 줄 알았는데 팟캐스트 게시판은 이게 결국 요원들끼리만 놀았다라는 게 작년 총선의 결과야.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버리고 지금 유튜브를 띄우는 거야. 작년 여름부터 유튜브가 갑자기 정책을 변경한 거 알죠? 광고비를 엄청 많이 주고, 예. 그러면서 이 유튜브를 막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개인 방송자들을 막 홍보해주고, 언론에서, 아니, 나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시사 방송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 생방송으로 이 채팅하면서 시사방송을 처음 다룬 게 나야.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 내가 제일 처음 했다고. 나중에 2008년에 팩트TV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도 안 썼던 언론들이 지금 유튜브 개인 방송들 엄청 띄워주잖아. 그죠? 유튜브 개인 방송을 그렇게 띄울 거면 나부터 띄웠어야지. 아프리카의 망치 부인이 원조다라고 해야지 그게 진짜지. 그런데 유튜브의 개인 방송들을 엄청 띄워. 모든 뉴스에서 다뤄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띄워서 이번에는 이 의원들이 유튜브를 띄워가지고 그 여론 조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유튜브에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유튜브는 아마 그 목적 달성을 못 할 거야. 예. 유튜브에서 목적 달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내가 대선 이긴 다음에 알려줄게. 대선 이긴 다음에 알려줄게. 예. 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이트들을 계속 띄우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여시 문제 터진 것도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메갈리아가 안 먹히는 거야. 메갈리아가 안 먹히니까 여성시대를 다시 손대는 거야. 메갈리아 얘기를 막 띄워가지고 성대결 구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메갈리아에서 왜냐면 너무 티가 났어. 어설픈 페미니즘. 메갈리아에서 활동하는 주로 글 쓴 애들이 너무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페미니즘이야.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남성 혐오주의야. 여성 혐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남성 혐오를 하면 그게 뭐냐고. 내가 그랬잖아. 메갈리아가 진짜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라면 차별금지법에 동의해야 된다. 근데 메갈리아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걔네는 가짜다.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메갈리아를 막 띄웠던 애들이 한계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갈리아가 실패하니까 지금 여성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여성시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남자 무슨 사이트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유력한 후보가 보배드림이야. 예. 보배드림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 남자 마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배드림에서 글쓰게 하고 여성시대하고 이렇게 대립시키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다. 남녀 이간질. 왜냐? 남녀 이간질을 해야 야권을 가장 크게 양등분하는 거야. 야권을 가장 크게 양등분하는 게 남녀 이간질이야. 예. 여시에 맨날 이종 격투기를 까는 글이 올라온다. 그럼 이종 격투기 클럽을 상대로 정했나 보네. 이종 격투기 클럽을 까면 그게 여시에서 지금 그 여시를 장악한 국정원이 이종 격투기 카페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남성적인 이종 격투기와 여시의 어떤 성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거야. 야, 내 11년 됐다니까 아프리카 방송. 그 너네들이 그 뻘짓거리 하는 건 2004년부터 내가 13년째 보고 있어. 너네가 뭘 해도 내가 다 본다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노리는 게요. 논란으로 만들고 그 논란으로 만들어서 관심을 끄는 거야. 그 크림빵 사건 있잖아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그거 보배드림 띄우려고 만든 거야. 일베가 죽어갔어 그때. 세월호 이후로 일베가 죽어가니까 어떻게든지 일베를 좀 그러니까 일베는 무용론이 나와. 그리고 이제 일베는 너무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이트 하나 띄우자. 그래가지고 그 보배드림에서 2건인가 3건을 띄운 거야. 크림빵 뺑소니사 범인 잡았다. 그 다음에 무슨 도둑 잡았다. 그래가지고 2건인가 3건을 막 이슈로 만들어. 보도도 막 해. 그러다가 근데 내가 야 보배드림 그거 국정원 직원이 상주했던 사이트잖아. 그래서 안 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 띄우는 게 주갤. 그래서 요즘에 띄우는 게 주식갤러리. 근데 주식갤러리에서 진짜 멤버들이 나가버렸다며. 주식갤러리에서 국정원에서 작업할 것 같다라고 내가 딱
알려주자마자 메인 멤버들 주식하던 사람들 다 나가버렸대. 그래갖고 지금은 국정원만 남아서 티가 딱 난다는 거야. 아, 이것도 국정원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이트를 띄워가지고 뭔가 이 사이트를 띄워서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사이트들은 다 안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 오프라인상의 분열을 유도하는 거야. 태극기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러면서 오프라인상의 분열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부터 뭐가 나타났냐면 낯선 아이디들이 우리 편인 척 너무 티나게 제목을 달아.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태극기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된단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어.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하고 박근혜 집회하고 그러니까 박제 데모하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탄기국이란 용어를 써. 탄기국이란 말 우리는 안 쓰잖아.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태극기 집회 내지는 탄기국이란 표현을 써. 탄기국이라는 게 그 무슨 뭐 탄핵 반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심도 두지 마. 탄기국이란 얘기를 하고 태극기 집회란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것도 꼭 3명이 들어와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혼자 안 들어와. 보통 2인 1조로 와. 한 놈이 뻘소리하고 한 놈이 받아주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사람이 좀 많다. 그럼 3인 1조가 와. 한 놈이 동 뜨고 2명이 동조해줘.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5인 1조가 들어와. 5인 1조는 뭐냐면 아까 그 3인 1조에다 막말조 2명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 얘네들의 논리에 비판하는 글을 반론으로 쓰잖아. 그럼 그 밑에다가 막말을 뭐 섹스, 비읍지읒, 뭐 지읒지읒 막 이러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논리는 보호해주고 반론은 지워버리는 막말조를 투입해. 근데 만약에 그 반론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7인 1조가 돼. 막말조 4명을 들여보내. 4명이 막 도배하고 쌍욕을 하면서 이 3인 1조는 쉬는 거야. 반론하는 애들이 짜증나서 나갈 때까지 막말하는 거. 그게 아프리카에 처음 딱 왔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원이 청정원이 김팀장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야. 2009년에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된 다음부터 내가 김팀장 마이크를 스피커 좀 줘봐. 그 얘기를 했어. 그게 딱 티가 났어. 그러면서 내가 얘네들이 강남에서 댓글 쓰는 것 같다. 강남 오피스텔을 빌려서 댓글 쓰는 것 같다. 그 얘기도 내가 했고, 국정원이 댓글 쓰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오유나 일베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내가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감옥에 가 있을 때 김하영 사건이 터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망치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국정원 댓글 부대, 그 다음에 그 강남 오피스텔, 망치가 했던 말 그대로 맞았다. 예. 그러면서 지금 소위 얘네들이 우리 채팅창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대중은 알지도 못하는 이름 탄기국인이란 말을 써. 그거 국정원에서 만든 단체잖아. 탄기국이란 말을 쓰면서 태극기 집회냐 촛불 집회냐 라고 조작하는 게 누구야? 100% 국정원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이름도 몰라.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 솔직히 우리는 촛불 집회하는 단체 이름도 몰라. 박근혜 집회한 애들도 박사모라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딱 퇴진행동이라는 닉네임으로 탄기국 얘기를 해. 너무 티나지 않니? 너무 티나잖아. 퇴진 비상 머시기였는데 이거 봐. 그 퇴진행동이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단체고 그 다음에 뭐 탄기국이 소위 국정원이야. 국정원에서 이제 뒤봐준 애들인데 얘네들이 솔직히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 근데 그 탄기국이란 단어를 쓰면서 태극기 집회가 어쩐다. 언론에 나오기도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라고 앉아있더라니까. 걔네들은 100% 국정원이야.
예. 여시에서 남성 혐오 글 쓰는 애들이 100% 국정원이야. 예. 여시에서 남성 혐오 글 쓰는 애들이 100% 국정원이고, 그리고 무슨 저기 이종격투기 클럽에서 여시 욕하면 그게 100% 국정원이라고 보면 돼. 실제로 이종격투기 클럽에도요, 정상인이 80%야. 이종격투기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아. 그런데 이걸 마치 이렇게 성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여자, 남자로 말싸움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말싸움할 때 잘 봐봐. 정사계로가 나와. 옛날 말로 정사충말. 정사충들이 쓰는 단어가 막 나와. 그러면 딱, 야, 이 정사계에서 놀던 국정원이구나. 너무 티가 나잖아. 잘 봐봐. 지들끼리 막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는 애들 2인 1조로 싸우면 걔네들이 썼던 말 정사계로야. 그러면 이거 100%야. 있어. 정사계 말로 싸우는 게 있어. 딱 보면 알아. 그러면서 한때는 다시 정사계를, 그러니까 일베가 죽으니까 다시 정사계를 살리려고 정사계 살인사건도 만들었잖아. 다시 정사계를 살려보려고 정사계 살인사건 이러면서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막 언론 플레이 하다가 정사계 애들이, 야, 나 정사계 보수인데 뻥 까지 마. 너네 둘 다 극우파였잖아. 이러면서 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등신됐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댓글 작업이 너무나 티가 나고 안 먹히는 거야. 온라인상에서 댓글이 안 먹히니까, 그리고 이제 막 그 후보자별로 대립구도 이간질에 집중을 했는데 그 이간질이 딱 덩다리들이 멈춰버리는 바람에 덩다리들이 멈춰버리니까 지네만 고립이 된 거야. 그래갖고 지금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러나 오프라인 모임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태극기 집회하고 막 그 촛불 집회를 대비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막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 그랬잖아.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봐야 돼.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친다고 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예. 사실 그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칠 수 있어요. 박근혜를 좋아하고 뭐 자기가 볼 때 박근혜가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물론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거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갔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 가짜 뉴스를 뿌려서 사람들을 동원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펼치려는 나쁜 선동가들, 그들은 우리가 법적인 처분을 해야죠. 지금 황교안 정부의 경찰청장이 지금 그 헌재 재판관들과 특검에 대한 협박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랬다며. 확실해요? 마이크 잡은 놈들은 처벌해야 돼. 마이크 잡은 놈들은 처벌해야 되는데 다수의 그 집회 참가자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찬가지로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어. 탄핵 반대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길 바래요? 이 뭐 탄핵을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가 서로 다 죽을 때까지 싸워갖고 대한민국 망하길 바라냐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외부적으로 김정은이가 언제 사고 칠지 모르지. 옆 나라에 오른쪽에 아베가 미쳐있지, 왼쪽에 시진핑이 미국에 화나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더 미쳐서 날뛰고 있지, 저 김정은 위쪽에는 푸틴이 미쳐서 날뛰고 있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저 남쪽에서는 두테르테가 미쳐서 설치고 있고, 이런 온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우리가 나만이라도 똘똘 뭉치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여서 살 길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이 미친 여자의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져 갖고 국론이 분열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 오로지 일본에게만 도움되는 거지. 왜냐? 일본은요, 일본의 위치가 요렇게 그 열도잖아. 근데 일본의 위치가 뭐냐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게 뭐냐면 지구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에 이제 그 대륙이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하고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태평양판이 만나고 있는데, 만나는 그 경계점에 있는 게 일본이야. 만나는 경계점에 있는 게 지금 일본인데, 그래서 일본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계속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끊임없이 어떤 이 섬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500년 전부터 주장한 게 뭐야? 정명가도. 중국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우리 조선을 침략했잖아. 일본의 500년 소망이 뭐냐면 한반도를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 북한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차라리 김정은이 죽고 일본이 차지하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차지하면 앞으로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철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 건너가는 거야. 물 건너가는 거야. 우리는 진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을 해서 대륙하고 직접 거래를 해야 철도 비용으로 값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북한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면이 고립되는 거야. 사면 초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남한이 철저히 하나가 돼야 될 때다. 철저히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될 때인데 이걸 방해하는 게 누구야? 언론이에요. 야, 세상에 이 언론에서 특히 연합뉴스, 나는 이거 연합뉴스 나중에 정권 바꾸면 이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 연합뉴스하고 YTN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사안인데요. 연합뉴스는 진짜 못되겠어. 정말 나쁘게 보도해. 어떤 식이냐? 지금도요, 우리 촛불 집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도 안 보여주고 계속 횃불 들고 있는 모습 보여줘. 태극기는 난동 피우는 장면 안 보여주고 태극기 얌전히 들고 있는 장면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다수가 아름답게 촛불 들고 있잖아. 가족들이 예쁘게. 그리고 횃불을 드는 사람이 일부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연합뉴스에서 하루 종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태극기 들고 광란을 부리는 놈들은 안 보여주고 얌전히 태극기 들고 있는 장면하고 횃불 든 모습을 계속 대비해서 보여줘. 연합뉴스 TV 이거 진짜 나빠. 그러면서 박근혜 입장만 자막으로 계속 써줘. 그러면 언론이 뭐야? 자기네 말대로 지금 박근혜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박근혜 측의 주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측의 반론을 같이 보도해줘야지. 그게 언론이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는 하루 종일 박근혜 주장만 자막으로 나와. 그러면서 탄핵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뭘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탄핵 사유를 언제 조목조목 반박했어? 너네 미친 거 아니니? 나는 이 연합뉴스 TV는요, 보도 채널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봐. 어느 특정 쪽의 입장만 내고 있다라면 나는 이거 보도 채널, 24시간 보도 채널 못하게 해야 돼. 아니, 언제 박근혜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 재탕, 컨트롤 V 했지. 그나마 YTN은 연합뉴스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리고 나름 몇 개 프로는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 지금 왜 특검이 오늘 무더기로 기소했느냐? 특검이 왜 무더기로 기소했는지 아는 사람? 왜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이 기소하면 재판을 특검이 진행한대. 특검에서 기소를 해버리면 재판 과정에 특검이 들어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게는
검사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수사검사가 있고 공판검사가 있어. 내가 이것도 많이 그 고소당하고 조사 받아봐서 알아. 수사검사는 뭐냐면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그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게 수사검사야. 그래서 수사검사가 얘가 범행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기소 의견으로 확정을 해. 그러면 기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소가 된 다음에는요, 재판정에 나오는 검사는 다른 사람이야. 공판검사라 그래서 수사검사가 올린 서류를 가지고 형량만 협상해. 형량을 정하는 게 공판검사야. 근데 지금 이제 이 특검은 특검 때 기소를 해놓으면 그 재판에 계속 참여하는 게 특검이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검이 그 다수를 막 그 기소를 해 놓는 이유가 기소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특검이 재판에 가서 의견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더기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들 YTN에서 해줘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프로는 쓸만한 프로들이 있어.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YTN하고 연합뉴스하고 똑같은 자막 나올 때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한 팀이야. 자, 노컷 특검 종료. 특검에서 검사 8명 잔류 요청. 남은 건 공소유지뿐. 공소유지가 뭐냐면 검찰에서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검찰이 계속 공적으로 유지해가는 거. 그게 공소유지. 예. 그 다음에 특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검찰로 사건 이첩. 6일 오후 2시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재용 등 16명을 추가 기소. 지금 이제 특검이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어요.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2의 특검법을 만드는 거. 특검법을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특검법을 따로 만들려면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세균 의원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보가 뜬 거예요. 정세균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문재인, 정세균이 직권상정할 수 있게 야당이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탄핵받고 대통령 직무정지된 상황이 비상사태다. 문재인 대표가 28일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단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더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그 사유로 직권상정이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직권상정의 필요성이 강하다라며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직무집행 정지된 상황, 그리고 1,000만이 넘는 시민이 매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이른바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 총리 후 탄핵했어야 한다며 자신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그때 선 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며 만약에 그 논리에 야당이 들어섰다면 저는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 됐다고 해도 훨씬 시간이 늦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야사당이 우리 쪽수를 믿고 나간 거야. 우리가 200명인데
우리가 200명인데 우리가 원하면 직권상정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긴장감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을 압박을 안 한 거죠. 황교안을 압박을 제대로 안 하고 너무나 쉽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버린 거야. 그런데 정세균 입장에서는 황교안이 당연히 특검을 연장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황교안이 연장을 안 했어. 그러면 그 황교안이 연장을 안 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황교안을 탄핵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황교안 탄핵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 해준 게 죄가 없단 얘기야.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황교안이 정당한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황교안을 탄핵하지 않으면 황교안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 해준 건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정세균 입장에서는 직권상정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세균을 막 욕을 하면서 아니야, 문재인 지지자들만이 아니야. 보니까 국민의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른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정세균 욕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정세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무엇보다 지금 야사당이 황교안을 탄핵했다면, 이게 그 특검 연장을 안 해준 걸로 탄핵을 했다면 특검 연장을 안 한 게 죄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바른당하고 국민의당 자유당이 황교안 탄핵에 반대했어. 그러면 황교안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말한 대로 특검 수사가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정세균 의장더러 직권상정해라. 그럼 말이 되겠냐고. 황교안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안 해서 황교안을 탄핵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야, 이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권한대행이 감히 직권남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나서야지가 되지만, 지금처럼 황교안이가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안 했는데도 탄핵은 안 하면서, 그러면서 정세균더러 직권상정해라. 그러면 명분 없는 직권상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망치부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내가 계속 며칠째 주장하는데, 계속 펜 딱지 달고 서포터 딱지 달고요. 계속 개무시를 하는 거야. 왜 정세균이 직권상정을 안 해주느니? 황교안을 탄핵시켜야 직권상정의 명분이 생긴다니까.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안 한 건 탄핵될 만큼 나쁜 죄다 라고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외쳐야 정세균이 직권상정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럼 역풍이 분다니까? 야당이 쪽수 많다고 밀어붙인 꼴이 되는 거야. 명분 없이. 그럼 역풍이 불어. 그래서 황교안한테 힘을 실어준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정세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박지원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배신 때린 거야. 박지원하고 박지원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배신을 때리고 황교안 편을 들어준 거라니까. 황교안 탄핵을 안 해버리면 황교안이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럼 황교안이 연장을 안 한 명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황교안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정세균이가 무리해서 직권상정을 한다면 힘자랑한 꼴이 되는 거야. 교만 방자한 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요구하는 것도 황교안을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서 야당이 정세균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박지원이 하고 있는 꼬라지는 딱 제3세력, 그걸 당만 안 만들었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유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박지원당이 제3세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번번이 야당 뒤통수를 까고 있는 거라고.
어. 추미애 뭐하냐? 지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지 뭐 하겠어. 추미애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박지원이 주장하는 게 그때 먼저 총리를 뽑고 탄핵했어야 됐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를 뽑는다는 거는 어떤 주제였어? 박근혜가 탄핵을 피하고 시간을 끌려는 꼼수로 총리를 얘기한 거였지. 실제로 국회에서 임명한 총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야당이 그 탄핵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총리 논쟁에 빠져서 총리를 간신히 하나를 내세우면 총리 인선하는 데만도 한 2주, 3주 넘어갔겠죠? 간신히 한 사람 추천을 하면 박근혜가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서 또 다시 인선하다 보면 몇 달 갔겠죠? 지금 문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박지원이 이제 와서 선 총리 후 탄핵으로 갔어야 됐다는 얘기는 정말 개의 젖을 빨아야 될 소리다. 예. 개의 젖을 빨아야 될 소리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국민의당이 압박해야 돼. 국민의당을 압박해서 지금 호남분들이 국민의당 의원들 멱살을 잡고 너희 새끼들 뭐 하는 거냐? 황교안을 빨리 탄핵해라. 너네가 탄핵을 안 하면 정세균이가 직권상정할 명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막 몰아쳐가지고 당장 황교안 탄핵으로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특검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 호남분들이 박지원 당을 목 졸라서 그 황교안 탄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특검은 이제 끝나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망치 부인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예. 망치 부인한테 꼭 얘기를 같이 망치 부인이랑 읽어보고 싶은 뉴스 또 있었어요? 자, 없으면 빨리 정리합시다. 예. 제3지대라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이제 옛날에 더민주에 있었던 간첩들이 있어. 더민주에서 꼭 언론에다가 불리한 내용을 뿌리던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짠 구도가 제3지대론이야. 그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친이 친박이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새누리당 친이계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호남을 묶어서 명박이 아바타를 세우려는 구도. 그게 제3정당이에요. 네. 제3정당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명박 세력하고 그 호남을 묶어가지고 명박이 아바타를 세우려고 준비하는 게 제3정당. 제3지대론. 자, 지금 이제 뉴스로, 예. 지금 현재 뉴스에서 망치 부인한테, 꼭 같이 듣고 싶은 뉴스, 법원에서 3.1절 청와대 방향 촛불행진 일부만 허용. 그래도 일부라도 허용했네. 이게 누구야? 박제데모에서 박제데모 팀이 뭐 720시간 전에 집회 신청을 다 해버린 거야. 집회 신청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촛불은 3월 1일에 모일 마음이 없었잖아요. 예. 처음부터 촛불은 3월 1일 날 모이려는 계획이 없었어. 매주 토요일 집회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3.1절에 박제데모가 광화문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박제데모가 광화문을 차지하고 앞으로 지네가 광화문을 내서 짱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3월 3일절 촛불이 잡힌 거야. 뒤늦게. 근데 이미 뒤늦게 잡고 나니까 이미 행진 방향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박제데모가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의 취지는 광화문을 지켜라야. 광화문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광화문을 지키는 용도의 내일은 촛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막 세대결이다. 솔직히 3.1절 집회는요. 3.1절 집회는 갑자기 잡힌 집회야. 그죠? 지금 촛불 하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 주로 젊은 사람들이고 3.1절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 3.1절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토요일 때 집회하는 것도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오는데 3.1절이라고 뭐 다르겠냐고. 3.1절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일하는데. 근데 그 3.1절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촛불이 없었는데 얘네가 광화문으로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광화문 집회를 잡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광화문을 사수하는 투쟁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이 대규모로 동원하기에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150만을 모여가지고 촛불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150만씩 다시 내일 150만씩 다 모이기는 어려워. 예. 공휴일은 공무원을 위한 날.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광화문 일대는 사실은 이제 광화문을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집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올 수 있는 기본 동력밖에 못 모여. 근데 일부러 언론에서는 마치 박근혜 집회하고 탄핵 반대 집회하고 탄핵 찬성 집회가 세대결을 벌린다. 누구 맘대로 세대결이야. 누구 맘대로 세대결이냐고. 예. 언론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막 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일 광화문을 지켜야 되겠죠. 광화문 사수투쟁. 예. 그래서 망치 부인도 내일 광화문으로 갈게요. 예. 광화문 9번 출구로 나가서 세월호 광장, 예, 세월호 광장 근처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보러 오려면 세월호 광장 근처로 오세요. 예. 그 생방송 보고 따라와. 만약에 거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내일 문제는 뭐냐, 우리 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방송이 또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정확히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예. 어디 있을진 잘 모르겠고요. 방송 보고 찾아오세요. 예.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계속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무력 충돌을 기대하는 거지. 솔직히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건 탄핵 반대한다는 박근혜파 아니야. 박근혜파가 지금 계속 도발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파는 박근혜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톨레랑스의 정신을 가지고 참아주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요, 찍으세요. 네. 무조건 찍어. 여러분의 휴대용 보디가드, 예, 이 스마트폰을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찍을 때 막 길게 찍으면 안 돼. 10분씩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안 올라가. 동영상은 30초에서 1분 이내로 찍어야 돼요. 네. 1분 이내로 찍어가지고 그 1분 이내로 찍은 거야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았지? 길게 찍으면 안 돼. 그래서 비상사태 때 짧게 찍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예. 2, 30초에서 1분 이내로 찍어야 되고, 그래야지 인터넷상에서 공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찍는 영상은 인터넷 공유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인 1조로 다녀라. 예, 2인 1조로 다니면서, 만약에 촛불에 같이 올 사람이 없으면 촛불에 만난 사람이랑 같이 다녀. 촛불에서 만난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누구든지 시비를 걸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흔적을 남겨라. 예? 아이폰은 알아서 압축돼서 보내줘요. 카톡의 경우. 나는 카톡을 안 쓰기 때문에 몰라요. 예. 텔레그램도 압축이 돼. 텔레그램도 압축이 되는데 1분 이상의 영상은 이 공유하는데 오래 걸려요. 예, 공유하는데 오래 걸려요. 나는 카톡을 못 써. 카톡은 날마다 쟤네들이 다 들여다보잖아. 예. 내일 촛불 집회는 5시부터예요. 내일 촛불 집회는 5시부터인데 저는 내일 한 3시까지 갈게요. 예. 내일 3시까지 가서 거기서 2시간 정도 사전 집회하고
그리고 5시에 촛불 집회에 참여할게요. 네. 망치 부인은 내일 3시. 그리고 근데 망치 부인이 방송할 때 옆에서 아프리카 방송하면 그러면 저기 인터넷 용량 접속이 많아져서 우리 방송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열에서 나와서 따로 움직일 때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다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대열에 있을 때는 인터넷 접속을 안 해주는 게 망치 부인을 도와주는 거고, 망치 부인 찾을 때만 인터넷 접속하시는 게 좋아요. 3.1절 수요 집회 전국에서 개최,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예고돼 충돌 우려. 좌우지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충돌 우려라고 그러는데요. 이 충돌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기대하는 거 아니야? 모든 언론이 지금 이제 그 충돌을 기대하는 거야. 그 충돌을 기대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비상사태 지금 황교안이 선포하려고. 그지? 예. 그래서 이 충돌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밥 주지 마라. 그니까요, 우리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이, 촛불에 참여했던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가서 막 쌍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박근혜 지지자가 우리한테 와서 쌍욕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든 거기 가서 막 쌍욕하고 그러다 맞고 그러지 마시라고.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 촛불에 나온 분들이, 촛불 집회로 오신 분들이 집회에 나와서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촛불 집회 오셔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 있다면 그거 중단하세요. 이게 뭐냐, 촛불 집회에 와서 술 드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일부러 촛불 집회에 온 척하면서 그 촛불에 와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거야. 그리고 술 먹고 주변 사람이랑 싸운대. 그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촛불 집회 오셔가지고요, 술 드시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예. 지금 요즘에 특히나 이제 내일이나 그 3월 4일은 쟤네가 완전히 미쳐 날뛰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뭐요?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부탁드릴게요. 2번만. 3월 1일, 3월 4일 2번만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명예혁명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예.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가 탄핵시킬 때까지 정말 깨끗한 광화문 이루어내야 됩니다. 일부러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막 술 먹고 깽판을 치고 그러려고 한다는 거야. 거기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3월 1일하고 3월 4일 이제 2번 남았다고 봐야 돼요. 예. 만약에 3월 10일이면 2번이고 3월 13일이면 3번 남은 건데, 남은 집회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근데 사실 근데 진짜 사실 힘들어. 대전 판도라 얘기 있는데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래요. 대전의 원자력 폐기물 문제 심각하고 성주 김천의 사드 문제도 심각해요. 네. 그것만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3월 13일까지는 뭐에만 집중하자? 탄핵에만 집중합시다. 3월 13일 지나면 제가 성주 김천의 사드 문제도 가고, 그리고 여기 대전의 핵폐기물 문제도 가고, 예. 지금은 우리가 탄핵에 집중하자. 탄핵 인용을 받아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예.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 마지막까지 후회 없도록. 그래요, 여러분. 네. 진짜, 아니야. 이 노래 말고.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나라 역사상 3.1 운동을 제외하고는 4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진 예가 없어요. 이렇게 길고 강고한 투쟁을 한 예가 없어. 이스라엘이 광야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1운동 이후에 100년 만에 98년 만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투쟁을 넉 달 동안 이어왔어요. 그러면서 넉 달 동안 100만 이상의 촛불을 모아낸 우리 모두는 박수를 받아 마땅해요. 이게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병이 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은 지나야 이런 기회가 올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새로 쓰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30년은 기다려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3월 13일까지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일 남아있는 이번 이 역사적 위협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합시다. 지금은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잊으라니까. 탄핵이 인용 안 되면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대통령 안 돼.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야.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야. 그래서 이 탄핵 인용을 반드시 받아내야 돼. 그리고 그 뒤에도 할 일이 태산이에요. 지금은 1단계 우선 탄핵만 생각해라. 모두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탄핵 인용,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탄핵 인용, 가장 맛있는 걸 먹기 전에도 탄핵 인용,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전에도 탄핵 인용. 오로지 탄핵 인용을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둬야 탄핵 인용이 가능한 거예요. 탄핵이 인용이 돼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파. 이게 감기인지 뭔지, 뭐에 오염이 된 건지, 뭐 공격을 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런데 나는 3월 13일까지 3월 1일, 3월 4일, 3월 11일 나는 촛불을 반드시 들고 죽겠다. 촛불을 들고 죽겠다. 그게 내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가져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야 되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우리의 기본을 생길 수 있어. 적어도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야. 박근혜가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 지금 그 탄핵 반대 논리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격론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심각해. 당연히 탄핵 인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집중하세요. 탄핵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탄핵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꿔야 현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습기 피해자들 그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야. 아니, 죽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죽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지동천이 필요한 거예요. 무리가 모여서, 이걸 제가 우리가 모여서라고 바꿨어요. 무리라는 거는 어떤 무리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모여서 뜻을 모아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적질하지 마. 우리가 모여서 뜻을 모아야, 뜻이 모여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각자의 욕심대로 따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질 겁니다. 우리는 질 거예요. 여러분이 탄핵 인용 말고 다른 마음을 품고 오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일 그리고 3월 4일 그 이틀 동안은 정말 탄핵 인용만 품고 오세요. 잠꼬대라도 누가 건드리면 탄핵 인용이 나올 만큼 오로지 탄핵 인용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수를 둘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는 게 간절히 필요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이 진짜 필요한 때예요.
어차피 이 싸움은 할 만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승리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와서 이제 고지가 저 눈앞에 있는 거야. 마지막 이틀 동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우리는 질 거예요. 저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반드시 승리만 하는, 반드시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실패가 확실하면 그때 가서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내일 사람들이 갑자기 잡힌 집회라서 많이 못 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라도 지킬게요. 제가 원래 100만 명이잖아요. 예, 1대 100만이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저는 내일 죽을 각오를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못 찾더라도요, 저의 방송이 켜져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거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시청자님들, 허락받고 뿌리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허락 안 받고 뿌리시는 분들은 고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4,868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5,000명 넘게 보던데 업은 한 1,000명 정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예, 업을 해주신,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꿀잼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오늘 참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 죽고 방송을 끝내네요.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예, 광화문 9번 출구로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